3일 동안 타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집 앞까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수입차를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사고는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고장 때문에 선뜻 선택하지 못하시는데요. 사도 되는 수입차 한번 2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꿀팁도 제가 한번 넣어봤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같이 보시죠. 수입차를 고르실 때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고장에 대한 걱정이실 겁니다. 그런데 고장 생각 안 하셔도 되는 차가 있죠. 도요타 렉서스 모델인데요. 이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좀 1절만 좀 드린다면, 독점사 차량이라든지 수입차들이 대부분이 한 10만이 넘게 되면 이제 누유가 굉장히 심한데, 사실 일본 차들 같은 경우에는 20만을 타셔도 누유가 안 나는 걸로 또 굉장히 유명하고요. 부품들을 굉장히 좋은 거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명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구성이 또 좋죠. 사실 렉서스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일본 차라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장점이 정말 많은 차량입니다. 이 모델은 이제 렉서스 UX250 하이브리드 스포츠 모델인데요. 2020년식입니다. 이제 만으로 4년이 지나가는 모델인데요. AS는 4년에 10만 킬로까지 AS가 되는데, 일단 이 차는 아직 AS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 차량들은 이제 아무래도 AS가 지나도 사실 고장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안 떨어지고 가격 방어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입차들이 이제 대부분 AS가 지나거나 신차 모델이 나오다 보면 이제 가격이 딱 떨어지는데, 이 차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가격 방어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은 5천만 원 약간 넘습니다. 판매 금액은 한 3,900만대량인데 아무래도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한 1,300 정도 단가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 차량은 이제 소형 SUV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지는 않지만 독점사 차량보다는 조금 넓은 편이에요. 센터페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날카롭고 각이 좀 살아있다. 일본 차량들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렉서스 ES300H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추구하는 게 약간 화살촉 같은 느낌? 좀 날카로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 차는 좀 심플합니다. 그냥 국내 차랑 좀 비슷한데요. 일단 요거는 이제 다 공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라디오 부분이라든지 오디오 부분은 이제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자율주행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플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써보시면 불편함이 없다. 이런 버튼은 요즘 터치로 바꿔가지고 불편하단 말이 많은데, 네. 이런 거는 그래도 일본 차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호불호가 분명히 있는데, 이 기아 자체도 전자식 기아 노브가 아니고 이제 수동식 기아예요. 예. 수동이네요. 그리고 버튼 자체도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굉장히 쓰기 편해요. 직관적이에요. 딱. 렉서스의 장점이다 단점이 뭐냐면 약간 좀 레트로예요. 그러니까 고장 안 나는 거를 많이 선호해요. 고장이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난 거리를 안 해요. 실제로 렌즈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정 전체가 나가는 경우, 아니면 계기판 전체가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욕을 많이 먹는데 일본 차는 뭐 그럴 이유가 없죠. 대표님도 그 렉서스를 좀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타보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좀 그런 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불편한 점은 사실 좀 없어요. 이제 다만 이제 일본 차라는 게 조금 불편하고요. 특히나 이제 광복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5만 정도 뛰었는데 단 한 번도 에어센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엔진 오일만 교체했지 추가로 고장이 나서 갈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 차를 중고로 살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도요타라든지 혼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아직 남아 있지만, 이제 닛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수한 지가 좀 됐어요. 철수를 해도 AS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죠. 주력 품목들을 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부품 수급도 그렇고 고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좀 사셔라. 이제 이게 좀 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입차 하면 생각나시는 차가 아마 3가지가 있을 겁니다. BMW, 벤츠, 아우디. 그 중에서 제가 한번 아우디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우디 좋은데 벤츠나 BM이 더 잘 나가지 않아요? 맞죠. 벤츠가 가장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BMW가 잘 나가는데,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싸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신형인지 구형인지 사실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실내에서 딱 보시면은 일단 약간 좀 뭐랄까 레트로 감성이 있고 좀 어두운 느낌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우디가 이제 이걸 먹는 이유가, 사실 이제 최초로 시도하는 어떤 옵션이라든지 엔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뭐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도 아우디가 가장 먼저 썼으니까요. 일단은 2019년식이고 키로수는 53,000km 뛰었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금액대는 2천만 원 초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스펙이면 네. BM 벤츠면 3천만 원은 받을 것 같은데. 그렇죠. 3천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우디에 대한 악성 댓글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차가 또 굉장히 또 가성비 좋은 차로 꼽히는 거죠. 아우디 같은 경우에 좀 누수가 조금 많은 차량입니다. 특히나 이제
2018년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시면은 조금 손해를 많이 보시는데요. 18년 이후 아우디 사시면은 크게 고전하실 게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미니 쿠퍼라든지 아니면 레인지로버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마세라타라든지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리비도 비싸고 당구장이 심하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는데, 그 외의 차량들 아우디 A6라든지 BMW 5 시리즈,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고장이 없이 좀 무난하게 타실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이제 위에서 봐서는 누유나 누수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꼭 카센터를 가셔서 하체를 떠보시고, 그 언더커버가 아마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띄어서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 아우디뿐만이 아니고 BM, 벤츠, 기타 수입차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 차는 이제 5만이기 때문에 분명히 없겠지만 10만이 넘는 차량들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런 보증진한 수입차를 사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차가 이제 2천만 원 초반대예요. 보증진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금액이 폭락합니다. 그랜저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K7, K8하고 비교해 보시면 더 싸요. 금액이 굉장히 싸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증진한 수입차를 사시는 가장 좋은 꿀팁은요, AS를 정말 철저히 꼼꼼히 챙겨주는 그런 딜러를 만나시는 게 가장 좋은 꿀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르드 모터스에 오시면은요, 정말 그런 딜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차량 시운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